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또 로봇 섹터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오늘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산업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로봇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로봇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로봇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만큼 커질 거다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만큼 5년 뒤, 10년 뒤 굉장히 커질 산업이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한국의 이제 로봇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리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이제 사업화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사업들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는 지점들은 어떤 걸까요? 사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로봇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리 한 일본이나 독일, 미국 이런 선도 국가 대비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제 한국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그 경쟁력 격차 자체는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지도를 갖추기 시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크고 있는 산업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ETF도 아무래도 요즘 로봇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 보니까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로봇 ETF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로봇 ETF는 이제 로봇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이제 사야 될지 잘 모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한 K로봇 액티브 ETF가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 이제 수익률 자체는 한 30% 정도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한때는 50%까지도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은 마찬가지로 로봇 ETF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로봇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와 같은 이제 주요 로봇 기업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같은 이제 로봇 사업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로봇 어떤 종목을 사실지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로봇 ETF를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전에 보면은 로봇의 대장주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꼽힐 수가 있잖아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워낙 많이 올라서인지 가장 좀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달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이제 보였었는데 지금 이 로봇 종목들 사실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거는 좀 이제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서빙 로봇 다음 주 이제 로보월드라고 하는 이제 로봇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서빙 로봇을 공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물류 로봇까지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협동 로봇 사업에 더해서 이제 서빙 로봇과 이 물류 로봇까지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가 굉장히 좀 이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저희가 지난해 출시를 했었었는데 이 사족보행 로봇이 지금 군용 로봇으로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소방 로봇 개발 사업에도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군이나 이런 소방 쪽 이런 이제 관용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여러 분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두산 로보틱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청약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좀 상장 이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공모가 상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7조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따상을 가느냐, 뭐 따따상을 맞죠. 가느냐,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뭐 피어 기업, 이제 유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시가총액 지금 3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를 좀 따라붙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 관측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긴 하지만 지금 저희 기관 청약 할 때 이제 기관들이 락업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들을 네. 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한 10%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산도 되고 있고요. 유통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종목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네.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기술주, 이제 테크주에 대한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 비우호적인 상황에 좀 진입을 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마찬가지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로봇에 대한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투자를 할 때 오늘 같이 이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지나간 이후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지금 이제 막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격 매수를 하실 거면은 좀 긴 호흡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좀 네. 이런 변동성이 지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가 좀 이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좀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어제 좀 이 두산 이슈에 좀 가려가지고 하나 로보틱스가 또 출범을 했는데 이 소식이 조금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들? 일단 어제 드디어 이제 한화에서도 이제 하나 로보틱스라고 맞아요. 하는 네. 회사가 이제 신설 법인으로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앞으로 할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 쪽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산업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 역량들을 강화해 가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한다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다들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은 뭐 두산이 좀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두산이 제일 그런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미 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상장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실적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사업화 측면에서는 이제 두산이 또 앞서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두산을 제외하고는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네.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뭐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 물류 로봇 쪽으로 지금 과거부터 계속 주력해서 사업화를 해왔었던 마찬가지로 그런 로봇을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두산이나 뭐 LG전자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로봇도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로봇도 굉장히 크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로봇을 투자할 때 어느 쪽 로봇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협동 로봇하고 이제 물류 로봇 요 두 가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협동 로봇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지만은 이 산업용 로봇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물론 쓰일 뿐더러 이런 이제 서비스 로봇, 뭐 치킨이나 바리스타 로봇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보급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연평균 한 2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좀 기록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제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 중에서 가장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분야인데 네. 이 뭐 다른 이제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물류 쪽이 가장 그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 창고라든지 뭐 공장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외에 있어서 뭐 배달이나 아니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협동 로봇과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로봇
로봇 쪽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뭐 물류 창고가 있고 뭐 공장 물류가 있고 등등등 네.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공장 물류에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로봇들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뭐 해외 기업들이 뭐 북미나 유럽 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네. 또 이 공장들이 지금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형태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런 로봇 자동화 시스템, 물류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뭐 내년까지 걸쳐서 여러 가지 신규의 물류 로봇 수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협동 로봇과 더불어서 이제 물류 로봇 쪽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두 가지를 또 각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하반기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로봇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모멘텀이나 이슈 기반에서 이제 네.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와야 될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무엇인가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면한 이제 재료로서는 이제 정책 이슈 공개가 정책 그렇죠. 공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또는 이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요 정책 공개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요 정책 공개 타이밍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뭐 상반기에는 또 테슬라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 업데이트 버전을 또 공개를 맞아요. 하면서 네. 이제 큰 화제가 되었었던 테슬라의 AI 데이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정책과 더불어서 개별적인 기업 모멘텀들도 많으니까요. 로봇 관련 종목들의 꾸준한 관심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정말 로봇주들 뜨거울 때 많이들 올라왔어요. 그 가운데 토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으로서 탑픽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한 20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단기적인 뭐 그런 실적을 보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목표 주가나 이제 그런 주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좀 얼마만큼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가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종합 로봇 플랫폼 기업이고 또 이제 그런 로봇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들을 다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창장을 하게 되면은 또 반드시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물류 로봇 쪽에서는 뭐 T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V1텍 이런 두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 로보틱스나 V1텍은 물류 로봇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T 로보틱스나 그리고 V1텍은 이제 본 그 자회사인 시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물류 네.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AMR이나 AGV라고 해서 물론 이제 물류 창고에서도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공장 물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북미나 뭐 유럽 쪽에서 공장 투자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물류 로봇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주들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역까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워낙 주가가 올라서 진입에 대한 시점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 자체가 또 추가적인 매수 국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봇주들이 뭐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 때 좀 일정 기간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료들이 이제 가시화될 때 좀 이제 따라 붙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최근에 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이제 그렇죠.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또 세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조금 이제 추격하는 부분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침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이어서 더욱더 좀 전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어제 시작이 너무 좋지 않았죠. 고금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장기화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뉴욕 증시에서도 살짝 이 부분이 꺾였던 만큼 국내 증시 반등의 기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 투자 전략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
트렌드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